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의원을 하시다가 네. 대구시장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네. 이제 국회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 네, 예전에 12년 만에 돌아갑니다. 예, 예전에 활동하셨던 때랑은 지금 완전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참 무겁습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하고 또 안으로는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사실은 우리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또 국가 미래를 보더라도 저출생이 참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양극화도 심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22대 국회가 이러한 민생 문제 좀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여야가 좀 이렇게 협치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 바람일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이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참 국회를 시작하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뭔가 여야 합의 처리하는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요거로 마무리됐어요. 22대도 네. 아마 지금 보니까 저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22대 국회 내내?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문자 편지로 예. 이게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는 최상병의 죽음 진실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야당이 주장하듯이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도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 물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묻는 방식이 예.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공수처에서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에 준하는 그런 특수수사기관 아닙니까? 예. 특별히 이 수사기관에서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고 또 강도 높게 조사가 돼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단시키고 특검하자는 거는 저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겨서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이 특검이 진실 규명과는 또 다른 의도가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최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은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들께서 이거 부족하다 못 믿겠다 하면은 공수처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폐지 법안과 동시에 예. 제가 특검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이게 가지고 계속 정쟁을 하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요, 의원님.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좀 굉장히 많이 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 요거는 내용은 어떤 통화 내용은 밝혀진 게 없고요. 통화를 그렇죠. 했다는 기록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고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도록 하는 그런 직권남용이나 권리 행사의 방해에 해당되는 게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죠.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로 통화해야죠. 그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마치 특검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하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마침 통화한 날과 시점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있었던 그날 좀 집중적으로 통화가 좀 이루어진 거여서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야권에서는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반드시 그 진실 은폐로 연결시켜서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보고 그게 미진하다고 싶으면 특검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의원님,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저 대통령하고 장관이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불법적 외압 지시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수처 수사, 뭐 특검 이런 것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내가 사실 그때 통화한 거는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장관이 밖으로 대놓고 수사기관에 언젠가는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 그 또한 언론을 대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우리가 공수처 수사를 진행되고 있으면은 공수처 수사에 충실하게 임해서 그래야 이게 정쟁이 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언론을 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데 앞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인터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요거 이제 재의결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게 과연 성공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녹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게 22일에 또 문제가 될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도 그동안 사실은 검찰도 경찰도 손을 놓고 있었고 공수처도 좀 미적미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건 당연하죠.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국민들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도 야 이거 은폐 의혹이 있다. 뭔가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특검 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특검 가야 되고 특검 가기 전에 공수처 폐지해야 돼요. 저는 공수처 폐지 법안을 제가 발의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야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것도 올라올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당이 이제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이 여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22대 국회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리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부분들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회는 또 여야가 입장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싸우는 것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들이나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는 그래 되면 정치는 공멸하는 겁니다. 야당이 정말 정치적 공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은 싸우라 이거예요. 저는 야당이 김건희 특검도 주장하고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국회를 그야말로 스톱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이거는 공멸로 가지 않도록 저는 여당도 그렇게 공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저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차등 지급안 요거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 기억에 대해서도 저 국민의힘 쪽 여권 쪽의 숫자를 자기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걸 두고서는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거 아니냐. 대선 플랜이 시작됐다. 이재명 시즌2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한 21대 끝나기 전에 진작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이제 연금 계획도 모수계획과 구조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수계획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양보해서 여당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구조계획 더 어려운 구조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마당에서 저렇게 이제 자기가 양보한 것처럼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봐라 연금개혁 우리는 양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라는 여당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은 그거는 저는 꼼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고요. 이제 22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말을 바꾸지 마시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개혁들 기초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요거 차등 지급하자. 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보듬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민생 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리고 선별적이 아닌 그런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 철회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민생을 살리는 해법 부분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래 봐서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 우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때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군분투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안타까운 참패였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잖아요. 이제 아직 뭐 전당대회 시기도 안 정해졌고 룰도 아직 정비가 안 됐지만은 이제 곧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지금 뭐 쟁점인데요. 사실 이게 아직 수면 밑에 있는데 당내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기대하는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찌 보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인지도라든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한 템포는 쉬어야지 또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이게 책임 정치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하면은 우리 여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일들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어떻게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신다면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한 템포 쉬어가라. 불출마하시는 게 상식과 순리다.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만나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등판해야 돼요, 의원님? 영원히 등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안 나가면. 아니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아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우리 보수 지도자들 중에 지금 강한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그 팬덤층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강건하고 있고 또 본인도 이번에 참기는 참아야 되는데 참으면은 시간이 내 편일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휴식과 자숙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봉사하거나 또 국정 정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좋은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뼈요? 때가 있어요. 국민들이 부를 때 나서야 되거든요. 그 때를 잘못 만나면은 어찌 보면은 때를 잘 만나면 항성도 될 수 있지만 항성처럼 이렇게 확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때를 거스르면은 유성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위원장께서 현명하게 본인과 당과 나라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등판을 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만약입니다. 가정이에요.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대목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목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 당이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때도 이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되지만은 예스만 해서는 안 된다. 노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노라고 설득이지 노라고 각을 세우는 거는 지금 3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여권의 갈등과 분열은 공멸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되 또 민심을 가지고 예. 또 용산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그게 잘 될까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는 좀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